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글쓰기 강사 조성아입니다. 1회차 학습 꾸러미 즐겁게 하셨나요? 무더위와 장마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빗소리를 들으며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는 건 어떨까요? 학습 꾸러미 2회차는 날씨와 관련된 전래동화를 읽고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학습 꾸러미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름에 관련된 동요가 나옵니다. 다음 동요를 따라 부르고 네모 안에 들어갈 낱말을 써봅시다. 이번에 준비한 동요는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을 같이 읽고 네모 안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 정답이 이렇게 거꾸로 나와 있어요. 먼저 정답을 보지 마시고 일단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신 후 정답이랑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퐁당퐁당 뭐를 던지자. 뭐를 던졌을까요? 네, 여기서 맨 아래 보면은 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돌을 던졌겠지요. 그러면 돌이라고 쓰면 됩니다. 누구 몰래 돌을 던지자. 누구 몰래 돌을 던졌을까요? 네, 우리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나 몰래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칸에 누나라고 써줍시다.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무엇을 씻는. 누나가 지금 건너편에 앉아서 무언가를 씻고 있나 봐요. 네, 바로 나무를 씻고 있었네요. 그러면 나물 써주겠습니다. 우리 누나 무엇을 간지려 주어라. 나무를 씻고 있는 누나를 보니 그 물에 손등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퍼지는 물결로 누나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단어는 손등. 이 동요를 완성하시고 한번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베개 자리 읽고 쓰기 해보겠습니다. 복순 씨는 더운 여름 친구 오키 씨네 집에서 시원한 냉면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오키 씨네 집은 무지개 아파트 203동 905호입니다. 동과 호수를 읽고 써봅시다. 복순 씨가 친구 오키 씨네 집에 가는데 오키 씨가 무지개 아파트 203동 905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동과 905호를 읽고 쓰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03동, 여기 아래 보면은 그 세 자릿수를 쓰고 읽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이거 참고하셔서 위에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203동, 먼저 숫자로는 2, 0,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3개일 때는 베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앞에 오는 2는 베개 자리 수이고 가운데 오는 수는 10의 자리 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수는 1의 자리 수예요. 그런데 100의 자리는 2가 있는데 10의 자리는 0으로 숫자가 없으니 이거는 읽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의 자리의 수는 3, 그대로 3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2, 100, 200,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없으니까 안 읽어주고 마지막 3 해서 3동 이렇게 읽습니다. 905호도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900, 9가 왔으니 900이라고 읽어주고 10의 자리는 지금 905니까 10의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10의 자리는 없으니까 0이라고 하고 마지막 1의 자리는 5, 그래서 숫자 5, 그래서 905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203동 905호를 한 번 더 써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203. 일단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세 자리 숫자겠지요. 200이니까 맨 앞에 2를 써주고 10의 자리가 없으니까 10의 자리는 0. 그 다음 마지막 1의 자리가 3. 3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900, 100이 나왔으니까 세 자리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900, 9, 그 다음에 또 10의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0, 그 다음 1의 자리는 5입니다. 그래서 5, 그래서 905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05동 604호 써보겠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00이 나왔으니까 숫자가 3개, 세 자리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300이니까 3을 써주고 이번에도 10의 자리는 없네요. 없으면 어떻게 쓴다고 했지요? 0을 써주면 됩니다. 0, 그 다음 마지막 1의 자리는 5, 그러니까 5. 또 여기 604도 600이니까 6, 10의 자리 없으니까 0, 1의 자리 4, 604호. 또 504동, 504동이니까 500, 5를 써주고 10의 자리 없으니까 0, 그 다음 1의 자리는 4니까 4, 708호, 700, 100의 자리 7, 10의 자리 없으니까 0, 마지막 1의 자리 8, 그래서 8호, 그래서 708호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2회차에서는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전래동화를 읽고 내용에 맞춰서 책을 꾸며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이 책에서는 청개구리를 읽고 거기 네모 안에 들어갈 낱말을 써보는 것입니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맨 아래 정답이 거꾸로 쓰여 있어요. 정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책을 읽고 어떤 말이 들어갈까 생각한 후에 답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무엇이든 거꾸로 했어요.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땡땡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땡땡 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땡땡으로 가고, 냇가로 가라 하면 또 땡땡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모가 4개가 있는데 앞에 나온 단어에 반대말을 써주면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이 눈에 보이셨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동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동쪽의 반대는 어딜까요? 네, 바로 서쪽이지요. 그러면 서쪽이라고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의 반대말은 바로 위에 동쪽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동쪽 써주면 됩니다. 또 산으로 가라 하면 산의 반대말, 사실 산의 반대말은 뭐 바다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책의 한 줄 아래 보면 냇가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냇가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냇가로 가라 하면 아기 청개구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반대로 가야 되니까 산으로 갔겠지요. 그러면 산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모칸에 글을 완성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서는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의 대화를 완성하고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 완성해 봅시다.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라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알려줍니다. 개구리 어떻게 울지요? 개굴개굴 울지요? 아래에 정답이 있으니 글자를 보고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개굴개굴 먼저 써보겠습니다. 굴. 한 번만 쓰셔도 되고 한 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굴, 개굴. 아들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거꾸로 하니 아들이 여기서 싫어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라고 얘기하네요. 개굴 개굴의 반대로 우는 거니까 굴게 굴게 울었대요. 굴, 개, 굴,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쓰셔도 되고 또 한 번 더 쓰셔도 됩니다. 이 장에서는 또 재미있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책의 뒤를 보시면 스티커 별첨이라고 여기 이렇게 스티커판이 나옵니다. 여기 스티커에 개구리와 올챙이 또 연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맞춰 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엄마 개구리 먼저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엄마 개구리 스티커를 이렇게 떼시고 이 그림 중에 엄마 개구리를 찾아서 붙이시면 돼요. 자, 엄마 개구리 여기 연꽃 위에 있으니 연잎 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 아들 개구리 스티커 찾아서 이렇게 아들에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연꽃들이 있어요. 물 위에. 그러면 연꽃 찾아서 꼭 여기 책에 있는 이 그림 위가 아니라 붙이시고 싶은 곳에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붙이고 또 올챙이도 한 마리 있네요. 올챙이는 여기 이렇게 붙이시고 또 여기 연못에 있는 이런 부들 스티커도 찾아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서는 그 글을 읽고 글에 맞는 배경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배경 그림을 색칠해 봅시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엄마는 병이 깊어지자 얘야 내가 죽거든 산 말고 꼭 냇가에 묻어주렴 하고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걱정되어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반대로 냇가에 묻어달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 개구리 엄마 말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만 잠깐만 참으시고 여기 먼저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있으시면 이걸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 계통의 사인펜과 색연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뒤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시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 가까운 데 있는 산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멀리 있는 산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사인펜이 혹시 없으시다면은 색연필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산을 이렇게 색칠해 주시는데 색칠하실 때 산에는 뭐가 있지요? 네,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름이니까 나무들이 아주 우거져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색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냇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을 색칠해 주세요.
파란색 계통의 여러 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만 하는 것이 심심하다고 생각되시면 여기에다 뭐 개구리를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물에 물고기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산에 예쁜 꽃이 피어 있다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책 만들기이기 때문에 학습자님 마음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개구리가 엄마 말을 잘 들었는지 아니면 평소대로 엄마의 말을 반대로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개굴개굴, 엄마 개굴개굴. 내가 너무 엄마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아들 개구리는 엄마를 냇가에 묻었어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은 냇가에 모여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우리 개구리가 마지막에는 엄마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네요. 자, 여기는 지금 그림이 우리 이야기의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뒤에 있는 스티커 별천반을 보시면은 여기 별천반에 7페이지에 붙이세요 라고 하고 스티커가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 테두리, 실루엣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과 어떤 스티커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찾아서 붙여보세요. 첫 번째 스티커, 다음 두 번째 스티커. 스티커가 꼭 이렇게 자리에 안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티커. 마지막. 스티커를 다 붙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이 그림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고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재밌게 읽으셨나요? 비가 내리면 우는 개구리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달리 들릴 듯 하네요. 자, 그럼 만들기 수업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만들기 강사 김경화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더운 날씨를 날릴 태극부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지 부채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만들 부채는 한지 부채 위에 색한지를 예쁘게 재단을 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3가지로 태극 부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을 붙여줄 텐데요. 풀칠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한지가 어디쯤 들어갈지 이렇게 먼저 부채면에 대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풀칠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재단된 한지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풀칠을 하시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위치 확인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춰 보셨으면 한지 앞뒷면을 뒤집으셔서 이면지 같은 곳에 놓고 풀칠을 해주실 텐데요. 같이 넣어드린 붓으로 풀을 칠하셔서 한지가 전체적으로 풀이 입혀지도록 얇게 넓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지에다가 풀을 골고루 넓게 펴발라 주세요. 이렇게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한지가 얇기 때문에 또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한지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살살 주의하셔서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셔야 마르고 나서도 펄럭거리지 않는 한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한지 풀칠을 이렇게 하셨으면 한지를 떼셔서 다시 한지를 뒤집으신 다음에 노란색은 아래에 손잡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부채 끝 테두리 부분에 모양을 맞춰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맞춰지게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채와 색한지가 뜨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눌러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신데요.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문질러 주시게 되면 한지 보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풀 묻은 붓으로 한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붓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을 따라서 쭉쭉 위로 힘을 조금 많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붓의 힘을 이용해서 톡톡톡 쳐주시면 훨씬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붓의 살을 따라서 쭉쭉 올려주시면 풀칠된 한지가 붓에 예쁘게 입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을 붙여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또 붙여주실 텐데요. 빨간색 한지도 붙여주시기 전에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맞춰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위쪽 붓의 위쪽 면하고 붓의 위쪽 테두리 선과 이렇게 만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맞춰주셨으면 한지 앞뒤를 또 뒤집어 주셔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넓은 면도 풀이 골고루 먹도록 풀칠을 해주세요. 손에 풀이 묻으면 안 좋을까봐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밀가루로 만든 풀이어서 손에 묻으셔도 나중에 물로 잘 닦아만 주시면 되니까 걱정 없이 풀칠을 골고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칠을 하신 한지를 살살 떼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선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고요. 안쪽도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붙이시기 전에는 모양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완전히 붙이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한지를 붙여주세요. 아까 노란 것과 마찬가지로 붓으로 한 번씩 붓의 살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시게 되면 한지도 잘 붙고 모양도 예뻐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풀이 묻어도 마르고 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신경 안 쓰시고 꼭꼭 눌러서 풀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색한지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색도 뒤집어서 풀칠을 골고루 해주겠습니다. 풀칠을 하실 때 너무 한쪽에 덩어리가 많이 지게 해주시면 누르실 때 옆으로 튀어나와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얇고 넓게 펴발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칠을 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끝부분을 먼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모양 맞춰주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운데는 하얀 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지를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붓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붓의 살대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한쪽 면에 예쁜 삼색 태극 붓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을 완성하신 다음에 뒷면도 하셔야 된다고 금방 뒤집어서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겉에 풀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닥면하고 묻어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늘에서 건조하셨다가 만져보셨을 때 끈적끈적한 기운이 없으시면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붓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면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제 저처럼 하시고 나서 위쪽에 이렇게 남는 거 있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으로 붙여주셔도 되고요. 띠지를 두를 거기 때문에 가위로 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아까처럼 풀기가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인 검정색 띠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풀기가 없으면 완전히 마른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하고 봤을 때 색깔이 조금 밝아지면은 완전히 말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늘에서 말리신 다음에 띠지를 부채 테두리에 둘러주실 건데요. 띠지를 둘러주실 때는 이게 띠지가 생각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풀칠을 한꺼번에 하시면 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엉겨붙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저는 한 요 정도만 먼저 풀칠을 해서 띠지를 붙여 볼 텐데요. 풀칠을 먼저 해주시고요. 띠지를 붙여주실 때는 부채 끝부분 아래쪽부터 시작해 주실 거예요. 오른쪽에서 시작하셔도 괜찮고 왼쪽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앞뒤가 충분히 쌓이도록 눈으로 어림잡아 보셨을 때 띠지의 반 정도가 앞쪽에 걸쳐지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를 엄지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띠지 한쪽 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부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띠지를 붙여주실 텐데요. 한지가 당나무하고 닭죽이라는 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풀이 입혀지면은 살짝 늘어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 부분도 살짝만 당겨주시면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이렇게 곡선 부분 그대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입혀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면지 쪽에다가 띠지를 놓으시고 풀칠을 하신 다음에 띠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띠지를 붙이시다가 띠지가 끊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띠지끼리 서로 살짝 겹쳐지게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띠지가 마르고 났을 때 연결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냥 원래 한 줄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긴 줄을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띠지를 끊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요. 손으로 뜯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연결된 부분만 서로 겹쳐지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한 줄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띠를 둘러서 엄지검지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또 너무 많이 세게 눌러주시면 한지 실이 일어나서 안쪽에 노란 부분이나 파란 부분에 검정색 실이 묻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좀 살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끝부분까지 한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남는 부분은 가위로 똑바로 잘라주셔도 좋고요. 엄지검지로 잡고 얘를 살짝 당겨주시면 한지는 쉽게 뜯어지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부채가 완성이 됩니다. 부채 둘러준 띠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건조가 되셨으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물론 훌륭한 부채지만요. 끝부분에 조금 예쁜 매듭을 달아주면 더 예쁘고 시원한 부채가 될 것 같아서 매듭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매듭은 그냥 잘라서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풀기 쉬우니까 이렇게 풀으셔서 빼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에다가 같이 넣어드린 매듭을 걸어주시면 돼요. 구멍에다가 매듭 고리 부분 이렇게 먼저 끼워주시고요. 아래 매듭 아래쪽을 구멍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예쁘게 이렇게 하시면 부채가 완성됩니다. 오늘 만들기 수업은 어떠셨나요? 3색의 고운 부채가 되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만드신 부채로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